진짜 얼마 안 남았다. 오늘 사실 지난 시간에 반환점을 동그고 이제 수업이 4번 남았거든. 그러니까 4번 안에 이제 학교 중에 들어가면 사실 조금 더 어쨌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좀 의미 있게 해놔야 제가 더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거든. 확통원 쌤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어려서 오래 걸리는 건 있어도 그 기본적인 어쨌든 걸리는 시간 자체는 내가 어느 선을 넘지만 좀 빨라지는 편이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방학 때 많이 해놔야 사실 학기 중에 좀 편할 겁니다. 자,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부 확률을 하고 있는데 좀 사실 쌤도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뭐였어? 그냥 우리가 알던 거에 약간의 디테일이 추가되는 느낌 정도에 사실 불과하거든. 물론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중복조합은 조금 이제 어렵고 아마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게 선을 좀 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중복조합이 수능 시험 기준으로 항상 의미 있는 4점으로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럼 이제 그만큼 좋은 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렇긴 할 건데 나머지는 사실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 확률은 이제 워낙 낯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랑 약간 갭이 있는 부분도 사실 좀 있거든. 그래서 조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해보겠네. 자, 일단 해봅시다. 그 독립식의 확률은 매우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행이라고 하면 뭔지 다들 알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의 일어날 그 확률이 이제 그 전에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고와 이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 내가 주사위를 연속 3번 던졌는데 다 1 나왔어. 이번에 1 안 나오겠지 하고 던지는 거잖아, 맞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3번 1이 나왔던 게 4번째 내가 던질 때 무엇이 나오는지 영향을 줘, 안 줘? 마음은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 맞지?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각각의 시행이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그런 시행들을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거 아니요. 두 번째로 그럼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냐? 그런 시행을 반복할 때, 우리가 반복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진 어떤 사건이 있을 거거든. 그 사건이 이제 총 n 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가진 어떤 그 사건이 이제 특정한 횟수만큼 일어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4번 던졌어. 그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이걸 많이 듣는데 습관성 예라서 그냥 할게. 우리가 농구 3점 슛을 한다고 하자. 너희 중에서 누가 농구를 제일 잘할까? 너가 제일 잘해? 잠깐만 여기서 자기가 그래도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다. 저 중학교 때 3년 동안 넷볼 했어요. 뭐 했다고? 넷볼. 그럼 넷볼 뭔지 모르세요? 넷볼 몰라. 아, 넷볼은 뭐야? 그 뭐지? 새로운 거라서 뭐지? 아무튼 농구랑 비슷한 건데 조금 달라요. 공격수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연우는 운동은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좋아해? 다행.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도 우진은 걷는 거 좋아해요. 그렇지. 그래. 쌤도 사실 우진이 쪽이 좀 더 가깝긴 한데 나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편이거든. 어쨌든 이제 농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즘가 이제 농구 3점 슛 대회에 나갔어. 네, 요즘에 농구 3점 슛 성공률은 3분의 1이라고 하자.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 붙여나왔지. 물론 이제 실제로 그 농구 선수들은 던지면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경기 중에 던질 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방해가 없으면 성률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래.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그때 4번 중 3번 성공할 확률 이렇게 묻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 보통 이제 그런 단서가 묻는 거지. 멘탈에는 영향이 없다. 각각의 시행은 독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 시행을 깔아주는 거야 사실은. 자, 저렇게 되었을 때 뭐 저게 불편하면 뭐 하면 돼? 그냥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고 하자. 4번 중에 이제 3번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하면 나오는 확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잖아, 않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자. 딱 첫 번째 성공하고 두 번째 성공하고 세 번째 성공하고 네 번째 실패하는 거야. 그럼 이 확률 얼마가 되지? 지금 이제 각각이 독립이니까 우리가 서로 독립의 사건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그냥 확률을 곱하면 되거든, 그냥 계속. 그리고 이제 보통 뭐 개념서나 교과서 밑에 보면 3개 이상의 독립의 사건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말이 항상 나와 있어. 사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될 거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지금 4번 중 3번 성공하는 건 저거 말고 또 있잖아. 그러니까 3번째 실패할 수도 있고 2번째 실패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실패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된 거야? 총 4가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곱하기 4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최종 결론은 4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이제 구조를 이해를 좀 해보자고. 그러면 이 3은 왜 나왔지? 얘는 왜 1제곱이지? 라고 물으면 성공을 몇 번 하고, 즉 3분의 1짜리가 3번 일어나고 3분의 2짜리가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저기 지수가 3이 되고 1이 된 거야. 그럼 이제 4는 왜 나온 거지? 4는? 총 4번 트라이 중에서 성공할 짜리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4가지거나 혹은 실패할 짜리 1가지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4가지라서 4가 나온 거야. 맞지? 그럼 그걸 우리가 일반에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4번 중 성공할 짜리 3개를 고른다고 쓰거나 4번 중 실패할 짜리 1자리를 고른다고 써도 괜찮겠지. 이렇게 저걸 일반화하면 그냥 공식이랑 확률이 그게 전부예요. 여기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n회의 독립식에서 확률이 P인 사건이 R때 일어나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고 그 R은 0 이상 N이야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제 식을 쓰게 되면 N번 중에 몇 번 성공한다고? R번 성공한다. 그럼 그 방법의 수는 NCR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방법의 수가 되는 거죠. 아까 이렇게 4처럼. 그리고 P가 몇 번? P가 R번. 그리고 어차피 확률이 하면 1이니까 1-P가 N-R번 이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N은 012, R은 012, 땡땡, 땡, 이제 N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괜찮지? 어렵지? 좋습니다. 자, 거기 예를 볼까요? 엄청 간단한 예입니다. 아니군요. 하나는 이따 갑시다. 어쨌든 어느 양궁선수가 화살을 한 번 쏠 때 10점 영역을 맞출 확률이 3분의 1에 5번 중 3번을 맞출 확률이에요. 그럼 이제 5번 중 3번 맞추는 걸 3분의 2? 3분의 2가 3번, 3분의 1이 2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면 그냥 답이 될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할게. 그 10번은 해봅시다. 그래서 10번부터 보게 되면 10번부터가 아니고 9번부터군요. 9번. 자, 9번부터입니다. 9번부터. 6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인데 우리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잖아. P가 2분의 1인 겁니다. 6번 중 4번이니까 2분의 1이 4번 1-2분의 1도 2분의 1이라서 2분의 1이 2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러니까 괜찮니? 두 번째.
두 번째는 2번 이상 나올 확률이야. 근데 우리가 여사건을 쓰기 위한 이제 워딩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건 전체에서 이제 한 번 이하 나올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0번 나오거나 그 다음에 몇 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0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0제곱이 0번 뭐야? 2분의 1이 0번 아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6번 이렇게 되면 되겠다. 얘는 2분의 1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같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않았지? 이럴 때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저렇게 쓰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 나중에 저 문제 상황을 해석할 때 저렇게 써놓은 거를 아 얘가 동일시 확률을 의도하고 문제를 만들었구나라는 사실 인지하는 흐름은 조금 필요해. 그렇게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질문 있어? 아니요. 10번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면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 직관적으로 풀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결국은 이제 동전을 몇 번 던질 수도 있고 3번 던질 수도 있고 4번 던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3번 던질 때 4번 던질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3번 던진다는 말은 뭐가 나왔다는 얘기지? 3의 배수가 나왔다는 얘기지. 4번 던진다는 얘기는 3의 배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 괜찮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연속적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이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것과 동전을 던지는 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되겠다, 맞지? 자,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뭐야? 이건 3C2. 이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똑같으면 그냥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괜찮다. 괜찮니? 그 다음에 그 뭐지? 3의 배수, 그러니까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뭐야? 선생님이 잘못 봤군요.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이고 4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면 던지지 않는다. 던지지 않으면 어차피 확률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문제를 너무 대충이네. 자,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니까 4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지? 6분의 1이지. 그 다음에 4번 던진데 4C2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이거 계산은 그냥 답인 거야. 질문 있는 사람? 봅시다. 11번 볼게.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20점, 뒷면에 나오면 10점을 얻는데 앞면은 20점이 되고 뒷면은 10점이 되고 그때 8번 던져서 이제 이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앞면에 나온 횟수와 뒷면에 나온 횟수로 쪼갤 필요가 있거든. 100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앞면에 나온 횟수를 x라고 합시다. 뒷면에 나온 횟수는 뭐라고 표현돼? 8-x가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돼? 20점이 x번 그리고 10점이 8-x번 10점이 8-x번 요 1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제 그 x가 보여지겠지. 자, 그럼 여기가 20x가 되고 마이너스 10x니까 10x에다가 여기는 80이니까 넘어가면 20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x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겠다. 즉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6번 나온다. 여기가 괜찮니?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까먹었다. 이제 동전을 던지는 건데 동전을 8번 던지는 거니까 80 앞면 나온 횟수를 그냥 2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똑같아서 8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괜찮니?
지금 문제가 겹쳐서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245번 봅시다. 245번. 245번은 어차피 아마 선생님 외신할 때 또 강조하겠지만 약간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선에 진출하려면 1차 예선을 통과한 후 2차 예선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1차 예선을 통과하는 것과 2차 예선을 통과하는 것은 서로 독립이고 각 참가자가 1차 예선과 2차 예선 통과할 확률은 각각 3분의 2와 2분의 1에 5명의 참가자 중 2명만 본선에 진출할 확률을 구하시면 쌤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 문제 처음 풀었을 때 약간 짜증이 났었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5명 중 2명이 통과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1차를 5명이 다 통과하고 2차만 2명 통과할 수도 있고 1차를 4명 통과하고 2차를 2명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나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나 다 구했어. 다 더해서 풀었더니 답이 맞아. 근데 이제 해설 봤더니 오 이렇게 푼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1차 예선과 한 명에 대해서 1차 예선과 2차 예선을 통과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통과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확률에 대해서 그냥 한 명에 대해서 다 적용하면 그냥 독립시험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케이스를 일일이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한 명이 어떤 사람 한 명이 1차 예선과 2차 예선을 모두 통과할 확률을 구했어. 그리고 그걸 5명한테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은 5명 중에 2명이 통과할 확률이 나오는 거지. 일단 진행을 해볼게. 그러니까 1차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얼마라고 지금? 3분의 1이라고. 그리고 2차 예선을 통과하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맞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떤 사람 한 명이 1차와 2차를 모두 통과할 확률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3분의 1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의 기본 세팅은 뭐냐면 내가 붙고 떨어지면 옆에 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야? 내가 분위 안 분위의 확률은 그냥 3분의 1인 거야. 옆에 있는 놈이 분위 안 분위는 3분의 1인 거야. 그럼 몇 번 하라는 얘기야? 5번 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케이스를 일일이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5명 중에 2명. 3분의 1이 2번, 3분의 2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계산하면 돼. 요건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생기니까 약간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너희 내신 기간에 이 내용이 범위에 들어가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항상 이야기할 거. 그 다음에 246도 보겠습니다. 자, 다은이랑 건우가 5번 게임을 하겠대. 다은이라는 친구가 있고 건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5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제 우승하기로 했대. 각 게임에서 다은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일 때 5번째 게임에서 다은이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게 나왔어. 뭐지? 그러니까 4번째 경기까지는 2승 2패가 돼야 돼 무조건.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 다은이가 이기면서 경기가 끝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승 2패 플러스 다은이 2승 2패 이렇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다은이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2. 얘가 3분의 2고 자연스럽게 비기는 거 없다고 보통 나와 있으니까 1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4C 곱하기 3분의 2가 2번 3분의 1이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은이가 승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실 오히려 더 괜찮아서
그래도 그냥 하나 정도는 해봅시다. 249번이 좀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앞면에는 문자 A가 있고 뒷면에 문자 B가 적힌 한 장의 카드가 있대. 그래서 카드랑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을 시행을 하는데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횟수가 2면 카드를 한 번 뒤졌고 그 다음에 나온 횟수가 0 또는 1이면 카드를 그대로 둔대. 그러니까 두 번 던지는 게 시행 한 번인 거야. 맞지? 동전을 두 번 던지는 게 시행 한 번이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동전을 두 번 던지고 카드를 뒤집거나 안 뒤집는 것 자체를 하나의 한 번의 시행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처음에 A가 보이도록 놓여 있는데 이걸 5번 반복한 후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하는 게 나왔어. B가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게 어쨌든 홀수번 뒤집어야 되는 거야. 맞지? 아, 그러니까 B가 보이려면 그러면 이제 홀수번 뒤집게. 홀수번. 자, 그럼 어쨌든 뒤집을 확률은 얼마지? 뒤집을 확률. 앞면에 몇 개 나오면 2개 나오는 거야. 어? 앞면에 2개 나오면 4분의 1이지 맞지? 4분의 1. 그 다음에 뒤집지? 어떻게 되지? 뒤집지? 안을 확률을 뒤집다. 얘는 4분의 3이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독립시행에서 확률인 거잖아, 맞지? 5번 중에서 3번 일어날 확률과 3번, 5번 일어날 확률 각각 구해서 가는 거야. 어차피 안 일어날 확률 구해도 0번, 2번, 4번이니까 똑같겠다, 맞지? 그래서 그냥 직접 구하는 겁니다. 51 곱하기 4분의 1이 한 번, 4분의 3이 3번. 53 곱하기 1번이군요. 4분의 1이 3번, 4분의 3이 2번. 55 곱하기 4분의 1이 5번. 4분의 3은 생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니? 아까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독립시행은 사실은 저 풀이 공식이 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문제의 상황만 좀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려워지는 상황은 독립시행이랑 조건 확률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 확률의 확률을 독립시행으로 계산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조금 피곤해지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애매한데 근데 오늘 할 게 진짜 조금 빡빡하거든. 그래서 아니, 사실 빡빡하진 않은데 그냥 이어서 그냥 보라 하겠습니다. 어제 한 게 얼마 없잖아. 사실.